안녕하세요. 필리핀 투데이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오늘이 2025년 6월 13일 금요일인데요. 필리핀에서는 23일의 금요일에 샤워하면 병에 걸리고 잘 안 낫는다, 뭐 이런 미신이 있다면서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흥미로운데요. 저희는 이렇게 필리핀 현지의 다양한 소식들 속에서요. 이곳에 계신 교민 여러분께 정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간추려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필리핀 주요 언론에서 다룬 소식들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요. 많은 교민 사업자분들께서 좀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인상 법안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19대 의회 회기가 종료됐는데 이게 결국 최종 비준이 안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게 됐는데요. 상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일국 100페소 인상안을 통과시킨 상태였거든요. 이미 통과가 됐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회기 종료 바로 직전에 마지막 날에 하원이 갑자기 200페소 인상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원 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액수가 달라졌네요, 상원이랑. 네,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이 협의회라는 게 상원안이랑 하원안을 조율해서 최종안에 만드는 건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회기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군요.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 상원 의원들은 하원이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 사실상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려고 막판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계속 인상을 요구해왔잖아요. 그렇죠. 노동계에서는 계속 그 생계 문제를 이유로 100페소에서 한 200페소 사이 이 정도는 올려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왔었고요. 하지만 정부 쪽 입장은 좀 달랐다고요? 맞습니다. 정부 경제부처들이나 중앙은행은요, 이렇게 법으로 전국 최저임금을 한 번에 똑같이 올리는 방식,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였죠? 일단 물가 상승 우려가 컸습니다. 100페소만 올려도 0.7%포인트, 200페소를 올리면 최대 2%포인트까지 추가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일자리 문제도 있죠. 일자리 감소요? 네, 많게는 30만 개까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당연히 GDP 성장률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고요. 특히 영세 사업자들에게 좀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영세사업체나 또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기존처럼 그냥 지역별 임금위원회, RTWPB라고 하죠. 여기서 지역 상황에 맞게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교민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인건비 부담은 좀 덜었을 수 있지만 또 현지 직원들 생활고 문제도 있고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양쪽 다 고려해야 하니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세계은행이 필리핀 경제를 꽤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이 최근에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필리핀 경제가 2027년까지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베트남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베트남 다음이요. 구체적인 전망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올해 2025년엔 5.3%, 그리고 2026년에는 5.4%, 2027년에는 5.5%, 이렇게 조금씩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제 성장률이 5.4%였으니까 좀 비슷한 흐름이네요. 네, 그렇죠.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건데요. 다만 필리핀 정부가 자체적으로 목표로 하는 수치는 있잖아요. 6에서 8%,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성장을 이끌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꼽혔고 또 반대로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 친화적인 정책들,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또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는 것도 좋게 봤고요. 젊은 인구가 많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럼 위험 요인은요? 반면에 이제 여전히 좀 남아있는 무역 장벽이라더가, 아니면 정책이 좀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고질적인 문제죠. 교육이나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도 성장을 좀 방해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우리 교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위험 요인들은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육상교통국 LTO 소식인데요. 운전교수 학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게 일부 운전 교수 학원들이 좀 편법으로 운영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그 수강생들이 정해진 이론 교육이나 실기 교육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는데도요. 학원에서 그냥 수료증을 발급해 준 겁니다. 아, 수업을 안 듣고도 수료증을 받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소위 non-appearance, 그러니까 출석 없이 면허 취득 과정을 그냥 진행해 버린 거죠. 불법이죠, 당연히. 그래서 LTO가 좀 강력하게 단속에 나선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메트로 마닐라하고 중부 루손 지역에서만 32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 6개월 영업정지나 아니면 최대 10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했고요. 32곳이요. 적지 않은데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LTO는 전국적으로 205개 학원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속 범위도 좀 넓혀서 일부 자동차 딜러나 면허 발급에 필요한 신체 검사를 하는 의료 클리닉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려면 사실 제대로 된 운전 교육이 정말 기본인데 꼭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도로 정비하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운전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면허 취득이 그 첫걸음이고요. 그래서 교민 여러분께서도 혹시 필리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정식 교육 과정을 잘 갖춘 좀 신뢰할 수 있는 학원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편법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면허를 따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들이 교민 여러분의 필리핀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소식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